경복궁 근정전에 7발톱의 용이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5발톱이 아니고 7발톱인지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용은 동물 계층에서 가장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는 상상의 동물이었습니다. 용은 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서 숭배를 받았죠. 마침내 그것은 황제나 왕을 대표하게 되었죠. 그래서 용은 권위자의 의복이나 그림 혹은 공예품, 건축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양 문화에서는 용을 악의 상징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해왔죠. 이번 시간에는 고종 시기에 건축에 장식된 용 발톱의 숫자의 변화를 분석해서 용 장식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고종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후국가 그리고 황제국의 두 가지 국가 체제를 운영한 왕이었습니다. 또 고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많은 건축과제를 이룬 그런 건축물을 축조시키도록 명한 통치자였죠. 그는 경복궁, 원구단, 황궁우 등을 개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했습니다. 원구단은 하늘, 땅, 해, 달, 별,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어요. 천왕만이 천재를 거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승격을 표명하고 선언하면서 천재, 즉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거행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황궁우는 황제의 선조들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서 지어졌지요. 또한 중화전과 선원전, 종묘, 영년전, 또 여러 종류의 왕릉과 능원묘와 성균관 등이 건립되거나 준건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종 때의 많은 이런 건설 사업이 왕권, 즉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고종대 건축, 정치, 외교 등의 그런 관련된 건축물에 장식된 것 중에서 이 용의 발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해 왔어요. 특히 오늘 자세히 보고자 하는 부분은 보계입니다. 보계는요, 궁궐의 왕이 거주하는 건물의 천정에 장식하는 정교한 장식품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의 내부 장식이에요. 그리고 보계 외에 이건 보계에 장식된 경복궁 근정전 보계에 장식된 2마리의 7발톱을 가진 2마리의 쌍용입니다. 금으로 금박을 했지요. 보계는 그리고 답도라는 부분도 있어요. 답도는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의 외부 장식입니다. 답도가 있는 계단은 조선의 지배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단이었어요. 사실 답도도 이 주제를 논할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우선은 오늘부터는 보계만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황궁우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의 답도에 장식된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용이 바로 5발톱이고요. 왼쪽에 있는 용은 4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발톱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주로 장식된 용의 발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보면은 용의 발톱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 장식, 특히 발톱의 수는 정치나 외교와 같은 주제에 비해 발톱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매우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용은 유별나고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장식을 통해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그 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한국에서 용은 일반적으로 그 발톱의 수에 따라서 3개, 4개, 5개로 분류하죠. 그리고 발톱의 수는 권력과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데 발톱이 5개인 용, 일명 5조룡, 발톱이 4개인 용, 즉 4조룡 등이 있어요.
또는 세계인 용도 있는데요. 이런 용의 발톱과 정치 권력 사이의 관계는 그 시대의 장식을 통해서 건축에서 드러났죠. 그런 의미에서 고종의 건물에 장식된 용 발톱의 수는 당시 정국과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장식된 이 용의 발톱의 종류와 의미를 분석한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고종 때에만 등장한 7조룡과 8조룡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5개 이상의 발톱을 가진 용은 고종의 정치적 공간과 재위 기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7개 그리고 8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정치적 공간에 등장한 것은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거예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7개 그리고 8개의 발톱의 용이 등장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셨죠. 발톱이 7개나 8개나 되는 그런 새로운 용은 조각가의 우연, 진짜 내가 잘못 발톱을 만들었네, 5개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우연이나 아니면 실수, 실수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외교적 맥락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위해서 이 제작을 조선시대부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용의 그 발톱수와 표현기법을 모두 분석해서 내부의 용장식을 제가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용의 발톱의 숫자는 주로 3개, 4개, 5개였어요. 발톱의 수는 흰과 지위의 차이를 의미하죠. 조선시대 용의 5조룡, 즉 5개의 발톱의 용이 재료로 장식 모티브로 사용된 것은 대례복인 면복제도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조정은 명나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왕의 간복, 이 복식 제도를 확립했죠. 중국의 영락제는 세종에게 5개의 발톱을 가진 그런 용, 5조룡복을 선물하면서 조선 왕이 이로써 왕의 옷에 발톱이 5개인 용을 장식된 옷을 공식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은 왕실과 그리고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일관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대한제국기 때 7조룡이나 8조룡만이 대한제국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도, 순종도 5개의 발톱을 가진 그런 그 용을 면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맞죠. 용의 발톱은 그런데 고종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종 때 개축한 경복궁 근정전의 천정과 그리고 왕이 앉는 어좌에 각 발에 발톱이 7개씩 달린 2마리의 용이 장식되었죠. 그들은 아주 높은 그 높이로 장식된 고부조와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그 안료를 오치를 개어서 아마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의 천정과 그리고 어좌 윗부분의 용의 특징을 합쳐보면요. 우선 금으로 도금했다. 2마리의 쌍용이다. 높게 튀어나온 아주 고부조다. 그리고 7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잠깐 여기서 금으로 도금했다라는 건 황칠로 오칠을 했다라고도 황칠 안료로 오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 이전에는 그러면은 보계를 무엇으로 장식했나 하고 살펴봤어요. 고종 이전에는 왕궁의 대부분의 보계 장식이 2개의 봉황상이었거든요. 봉황이었어요. 2마리의 봉황. 그래서 중심 그 모티프가 그 주제가 봉황에서 고종대의 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희군 숭정전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는 세상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장식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선행에 있었던 그런 연구들에서는 근정전에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칠조룡이 고종의 권력 강화를 보여주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걸 보여주는 장식으로 또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아니 그러려면 그냥 용을 장식하면 되는 것이지 뭐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굳이 장식했다라는 것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전통적인 왕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오조룡을 나타내기에는 이것도 충분할 텐데 말이에요. 중국 황제가 사용하지 않은 7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왕실 공간의 천장에 장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경복궁 건립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장식을 하면서 그 어떤 기록을 좋아하던 조선시대의 그 어떤 문서 기록에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경복궁에 그 금도금을 한 쌍용의 7발톱을 가진 이 조각 용상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보기의 용 장식은 말이에요. 왕이 아니라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천장에 7개 발톱을 가진 용이 왕을 상징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요. 왕의 이 면복 같은 장식들도 모두 7개의 발톱을 가진 칠조룡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왕은 여전히 5개의 발톱을 가진 오조룡으로 장식된 면복을 입었습니다. 대한제국기의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도 발톱이 5개인 용인 오조룡복을 입었어요. 따라서 5개의 발톱을 가진 오조룡이 황제와 왕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경복궁 근정전 천정에 7발톱의 용, 7조룡이 왕이나 황제를 초월한 존재인 하늘을, 그 초월한, 그 왕과 황제가 아니라 거의 초월한 존재인 하늘을 상징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와 관련해서 최신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배우성 선생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분께서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건립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경복궁 건립이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영건일기의 서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경복궁 건립을 하늘의 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즉 하늘의 뜻으로 인해서 의정부터의 글자가 새겨진 또 돌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그 글자가 새겨진 돌이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이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위를 옮기면 후손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나라가 유지되고 백성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연구에서는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조를 강조의 그런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록들이 도참론과 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죠. 예,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1865년 경복궁 연못 밑바닥에 명문이 새겨진 옥석이 발견되었다. 그 옥석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옥석이 발견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하늘에서 난 거룩한 군주가 예법을 제정하고 닦는다라는 문구가 돌에 새겨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실은 이처럼 뭐 경복궁 영건 일기에도 그리고 의정부터에서 뭐 발견되었다고 나타난 그런 글자에 그 글자가 새겨진 돌에도 그리고 경복궁 연못 밑바닥에도 이런 거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놓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또 경복궁 영건일기에 기록함으로써 조선왕실은 어떤 이런 하늘이 내린 예언을 통해서 경복궁의 건립이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우연의 이런 걸 증거를 뒷받침하면서 하늘의 뜻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죠. 경복궁의 건축이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는 흥선대원군의 주장은 경복궁 중건의 정당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근정전 청정에는 천하의 왕족을 뜻하는 그 금도금 한 그 7발톱의 용이, 즉 천하가 하늘이 내린 어떤 아들이라는 걸 뜻하는
그 일곱 발톱의 용이 장식되어서 이런 하늘의 명령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곱 발톱의 용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의 용 조각상의 발톱의 수가 다시 한번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나요. 바로 8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죠. 먼저 황궁의 천정에 8발톱의 용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8발톱의 용은 7발톱의 용처럼 세상에서 찾기 힘든 유형입니다. 대한제국 때 황궁의 발톱이 8개 달린 용은 팔조룡은 근정전의 칠조룡과 같은 이유로 장식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즉, 8개의 발톱을 가진 용은 황제보다 높은 존재인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황궁의 용 발톱은 근정전에도 있는 그 7개의 근정전에도 7개의 발톱의 용이 있으므로 황궁의 용 발톱은 그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7조롱보다 이후에 세워진 황궁이 세워졌기 때문에 7개가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1을 한 8개로 정하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발톱이 7개보다 한 개 더 많은 8개의 발톱의 용 팔조룡은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인 황제,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늘을 위하고 그들의 조상의 제사의 황제의 조상의 제사의 공간인 이 황궁의 이 7발톱의 용, 황제의 하늘을 장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천정의 7발톱의 칠조룡이 제후국의 하늘을 상징한다면요. 황궁의 천정에 있는 용은 제후국보다 높은 황제국의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황궁우 정상의 그 천장에 있는 8발톱의 용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제국기 시대의 모든 용 장식물이 8발톱의 용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톱이 8개인 팔조룡은 황궁의 제사를 지내는 황궁우 그리고 진전 등 이색적인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왕과 황제를 상징하는 그 장식물은 발톱이 5개인 그 오조룡이었어요. 경복궁과 황궁에 등장하는 이 오조룡이 아니라 7조룡과 8조룡은 중국 황실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존재를 저는 왕과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어떤 경복궁 중건 당시에 있었던 경복궁 영건일기의 기록 등이나 아니면 경복궁 근정전과 그 다음에 황궁의 건물의 용도와 그 의미를 비교 분석하면서 7조룡과 8조룡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을 논증했어요. 경복궁의 7발톱의 용 7조룡은 하늘을 이 천명론을 바탕으로 경복궁 건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그 정치적 논리를 대변하고요. 7조룡과 8조룡의 발톱수의 차이는 그 왕과 황제의 하늘의 그 차이를 구분하려는 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고종 황제 치세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용발톱의 그 개수에 담긴 그 차이를 통해서 그 정치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논문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